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전문의 최건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저도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공개를 결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많은 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약을 끊었고 어떤 분은 삶의 마지막 줄에 서 있다가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은 이 사실을 몰라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식재료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혹은 암세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아주 흔하게 들어있는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가지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양파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실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먹어왔던 양파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양파는 잘만 활용하면 고혈압, 당뇨, 치매,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암세포까지 억제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양파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먹어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던 양파가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연구들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약 회사들이 절대 알려지길 원치 않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양파 하나로 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은 수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단지 양파를 잘못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장에 무리를 주거나 심한 경우엔 시력을 잃거나 생명을 위협받은 사례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파인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까요? 답은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는지에 따라 양파는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놀라운 진실들을 차례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을 들으시면 반드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파의 진짜 효능과 우리가 몰랐던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영호 어르신이신데요. 이분은 무려 43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 병원에서는 늘 경고했습니다. 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언제 뇌출혈이 올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작년 여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에 유학 중이던 손녀가 양파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 내용을 강 어르신께 전해드렸습니다. 양파를 먹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었죠.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손녀의 부탁이라며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혈압이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아왔던 무릎 관절통까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담당 주치의였던 김진우 박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43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해온 환자의 혈압이 단 한 달 만에 정상화된 사례는 의학 문헌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강 어르신이 하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양파를 자르고 일정 시간 기다린 후 정확한 시간대에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해 드셨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양파를 익숙하게 먹고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효능은 대부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양파는 먹는 타이밍과 조리 방식에 따라 그 성분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강 어르신은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셨던 거죠.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께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고 놀라운 회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양파, 혹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썰어서 바로 볶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게 드시면 양파의 진짜 효능은 단 10%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특정 조건에서 양파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좋은 식품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양파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르고 나서의 시간, 즉 황금 시간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를 썬 다음 바로 요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볶고, 찌고, 끓이고.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양파를 거의 효과 없이 먹어온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일본 도쿄대 식품연구소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팀은 양파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성분인 알리신이 양파를 자른 직후에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양파는 썰자마자 먹거나 조리하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른 양파를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시키면 알리신이 활발히 생성되고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된 알리신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파괴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항암 물질로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양파는 썰고 기다려야 비로소 약이 되는 겁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무시한 채 조리한다면 양파는 그냥 향만 있는 채소일 뿐입니다. 강력한 효과는커녕 기대한 건강 개선도 나타나지 않죠. 나카무라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양파의 진짜 힘을 아는 사람은 조리 전에 반드시 시간을 줍니다. 이 10분의 기다림이 양파를 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알리신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조리해도 안 되는 딱 정해진 황금 시간 안에 요리해야만 그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파 자르셨죠? 이제 10분만 기다리세요. 그 10분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양파를 드실 때 껍질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껍질을 벗겨내고 그대로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양파의 껍질, 사실은 우리가 먹는 알맹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효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알맹이보다 수배 이상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며 뇌 기능 향상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항산화, 항염 물질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분이 껍질에 몰려 있는데도 우리는 매일 그걸 금덩이 버리듯 쓰레기통에 넣고 있는 셈입니다. 윌슨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버리는 건 약효가 응축된 금괴를 버리는 것과 같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존슨 교수팀은 양파 껍질 추출물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오래전 기억까지 되살아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존슨 교수는 이 양파 껍질 성분이 현존하는 어떤 치매약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엔 안타깝게도 제약 산업의 이해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치매 치료제의 연간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파 껍질이 그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면 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양파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껍질을 잘 씻고 말려서 차로 우려 드시거나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함께 넣으셔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의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과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양파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몇 배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파와 함께 먹었을 때 보약 이상의 시너지를 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잘 기억하셔도 혈압, 혈당, 혈관 건강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파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 바로 들기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은 양파 속 퀘르세틴과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흡수율이 극적으로 상승하고 염증 제거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두 성분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알리신과 지방산이 만나 지용성 형태로 활성화되면서 심혈관 질환, 만성 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은 약이 아니라 효약입니다. 실제로 충남 보령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던 김 어르신은 수술 전 몇 개월간 매일 양파를 들기름에 볶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결과 막혀있던 혈관이 상당 부분 열리고 혈류가 원활하게 돌아오면서 시술 없이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장미현 박사는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회복 사례입니다. 약도 시술도 아닌 식습관 변화 하나로 가능한 일이라면 의학의 미래는 음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고기, 특히 구운 육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양파를 자연스럽게 함께 드시지만 그 조합이 과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건강 보호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육류를 고온에서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양파의 특정 성분이 중화시켜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제임스 윌슨 박사는 양파 없이 구운 고기를 먹는 것은 방사능 보호복 없이 핵시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게다가 고기 속 비타민 B1과 양파 속 알리신이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성분은 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김태호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이 알리티아민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초기 치매 환자들이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고 심지어 손주의 이름까지 다시 기억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조합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저 양파 곁들여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치매 예방과 심혈관 보호까지 동시에 이루는 과학적 식단인 셈이죠. 지금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양파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도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극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양파와 함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파즙, 그리고 그 과다 섭취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방영철 씨는 건강을 위해 몇 개월간 매일 양파즙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급성 심부전 판정을 받고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파를 즙으로 갈면 알리신 성분이 고농도로 농축되는데 이것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재중 교수는 양파즙 한 컵엔 양파 여러 개 분량의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손상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양파즙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 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양파와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에 좋다며 양파 꿀을 담가 드시곤 하죠. 하지만
최근 국제안과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 속 황화물과 꿀의 특정 효소가 결합할 경우 망막의 독성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는 이영희 할머니는 2년간 매일 양파꿀을 섭취했다가 시력의 대부분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박정훈 교수는 이 정도 속도로 황반 변성이 진행된 건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며 양파와 꿀의 조합이 망막 세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너무나 흔한 조합이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 바로 튀긴 양파, 특히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긴 양파링입니다. 국립암센터 식품영양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되며 여기에 밀가루가 더해질 경우 신경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 발병 위험을 극적으로 높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정혜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맞지만 튀기면 그 순간부터 양파는 건강식이 아니라 신경독이 됩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런 독성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양파튀김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양파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거나 특정 식품과 조합되었을 때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양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언제 먹느냐, 즉 섭취 시간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성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파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효능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인체의 일주기 리듬, 즉 하루 24시간 동안의 생체 호르몬 패턴과 양파 속 유효 성분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는 아침이나 점심 시간대에 섭취했을 때 혈압 안정, 염증 억제, 혈관 확장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퀘르세틴과 알리신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 역시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밤 9시 이후에 양파를 섭취하게 되면 체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대신 야간 혈압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고혈압 환자나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밤마다 양파를 샐러드에 넣어 먹던 한때 여성은 불면과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바꾼 후 증상이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양파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 먹는 것이 핵심이다. 활성 성분이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적절한 섭취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파는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점심 식사 전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반대로 밤 9시 이후, 특히 취침 직전에는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시간대 조절만으로도 양파의 효능은 수배 이상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황금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게 한 특급 양파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검증된 조리법이니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섭취 시간뿐 아니라 조리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잘못된 조리법은 그 효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양파 레시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혈관 건강과 심장 기능을 회복시킨 사례가 보고되었다. 첫 번째 레시피는 혈관 청소 양파 들기름 볶음이다. 양파를 얇게 썬 뒤 공기 중에 최소 10분 이상 노출시켜 알리신을 활성화시키고 들기름에 중약불로 천천히 볶는다. 양파가 갈색으로 카라멜라이징 될 때까지 볶는 것이 핵심이다. 강불로 조리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통깨를 약간 뿌려 먹으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 레시피를 3개월간 실천한 한 남성은 경동맥 내 플라크가 감소하고 협심증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두 번째는 심장 강화 양파차다. 양파 껍질과 흰 부분을 잘 말린 계피 조각과 로즈마리 잎을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래도록 달인다. 이 차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유익하다. 한 어르신은 심장마비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이 차를 꾸준히 마신 결과 심장 기능이 회복되어 수술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세 번째는 양파 수면 에센스다. 양파 껍질과 꼭지 부분을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인다. 완성된 물은 미지근하게 식혀 취침 1시간 전에 마신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면 연구소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실제로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한 여성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이 양파 에센스를 3개월 복용한 뒤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 세 가지 레시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국내외 대학병원 및 연구기관에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조리의 정성, 시간, 불 조절이다. 양파를 그저 반찬의 일부로 생각하기보다는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 약재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파는 분명 강력한 항염, 항산화 식품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재료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양파가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이다. 양파 속 알리신과 퀘르세틴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이 성분이 항응고제와 중복되면 출혈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한 고령 남성이 양파즙을 매일 섭취한 후 위장관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은 사례도 있다. 출혈은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고 늦게 발견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양파 속 특정 유기황화물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장기간 양파를 과다 섭취할 경우 피로감, 무기력, 체중 증가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세 번째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다. 생양파에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속쓰림과 통증, 위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생양파 대신 반드시 익힌 양파를 섭취하고 가능하다면 천천히 볶아 자극을 줄인 형태로 먹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에도 당뇨약, 혈압약, 신장질환 환자 역시 섭취량과 형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조절해야 한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양파즙을 복용하는 중장년층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음식은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상황에 따라,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또는 질환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양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항상 냉장고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재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보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자른 양파를 어떻게 얼마나 오래 보관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자른 양파는 단순히 신선도를 잃는 것을 넘어 세균 증식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양파는 수분과
당분이 풍부해 자르기만 해도 박테리아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 여기에 실온에 방치되거나 밀폐하지 않은 채 냉장 보관되면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위험한 병원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다. 서울대 식품미생물학과 조우성 교수는 자른 양파는 수시간 내에 박테리아가 수십 배 이상 증식할 수 있으며 실온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로 인한 식중독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냉장고에서 이틀 넘게 보관한 양파를 요리에 사용했다가 온 가족이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로 병원을 찾은 사례가 있다. 의료진은 자른 양파에서 발생한 세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검사 결과 냉장고 안 양파 표면에서 고농도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 그렇다면 자른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바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투명 랩으로 감싸 냉장고에 넣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수분이 빠르게 응축되면서 오히려 세균 증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자른 양파를 다른 식재료와 함께 두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양파는 주변 냄새와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냉장고 속 다른 식재료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반드시 따로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그 효능은 보관 위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담고 있어도 오염된 양파 한 조각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파는 단지 혈관 건강이나 면역력 향상에 좋은 식품이 아니다. 최근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양파 속에 포함된 유황화합물이 뇌세포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존호선 스미스 교수팀은 양파 속 유기유황 성분이 뇌 속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 즉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두 가지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 유황화합물은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세포 내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며 뇌세포의 조기 사멸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양파의 껍질 부분에 유황화합물이 더욱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임상실험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수 처리한 양파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하게 했고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인지, 기능과 기억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마가렛 존슨 씨는 실험에 참여하기 전 손주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지만 몇 개월 후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스미스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 개발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연 속 해답을 무시해왔다. 양파에 포함된 유황화합물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며 신경망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분은 단순히 치매 예방에 그치지 않는다. 스트레스로 인해 뇌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기억력 감퇴가 시작된 중장년층에게도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파는 두뇌 영양제라고 불려도 전혀 과하지 않다. 다만 유황화합물은 고온에서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 시 온도와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소개했던 카라멜라이징 방식이나 껍질을 이용한 저온 추출 방식이 권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파는 단순한 조미 채소가 아니다. 바르게 활용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식단에 매일 한 조각의 양파를 더하는 것, 그것이 곧 노년의 인지, 기능을 지켜내는 투자일 수 있다. 양파의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손질과 조리법에 있다. 최근 일본 교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다나카 히로시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유효 성분의 방출량과 체내 흡수율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선 자르는 방향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양파를 수직으로 써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양파의 세포벽을 최소한으로만 손상시킨다. 반면 수평 방향으로 얇게 자르면 더 많은 세포벽이 파괴되어 알리신과 퀘르세틴 같은 유효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방출된다. 단순한 차이 같지만 실험 결과에서는 수직 절단 대비 수평 절단 시 유효 성분이 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자른 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이다. 양파를 자르자마자 조리하면 아직 알리신이 생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 자른 뒤 최소 10분, 가능하면 15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되며 약효가 극대화된다.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양파의 항암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아진다. 세 번째는 조리 온도와 방식이다. 양파는 고온에서 급하게 볶을 경우 유효 성분이 쉽게 파괴된다. 특히 알리신은 70도 이상에서 급속도로 분해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약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천천히 카라멜라이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양파 속 퀘르세틴은 지용성 형태로 전환되며 체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된다. 조리 후 마지막 단계도 중요하다.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뜸을 들이는 것은 양파 속 성분의 안정화와 흡수율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나카 교수는 이 조리법을 가리켜 양파의 항산화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기술이라고 표현했다. 요약하자면 양파는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수평으로 얇게 썰고 10분 이상 공기에 노출시키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고 마무리로 뜸을 들이는 것. 이 네 단계만 정확히 지켜도 양파는 일반적인 채소가 아닌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 치료제로 바뀐다. 평소 무심코 썰고 볶아왔던 방식이 양파의 약효를 절반 이상 낭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손질과 조리의 작은 차이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이 황금 조리법을 실천해보자. 달라진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양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과학적 비밀과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은 실감되시죠?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때로는 큰 수술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약이 되고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랍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인드빌딩 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